안녕하세요. 진짜 보험 이야기의 재무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필요가 없는데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셔서 들어와 보셨을 수도 있고 검색해서 뭐 종신보험 이제 가입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신보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험 전문가들 또는 재무설계사들 중에서도 종신보험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 용어도 사용을 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니까 그 말을 맹신하는 고객들, 뭐 댓글에 보면 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도 또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종신보험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게 뭐 저는 설계사들 간에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리나라에는 보험회사가 딱 두 가지예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있는데 서로 간에 좀 영역 다툼 간에 발생하는 잡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그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편의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형 슈퍼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형마트,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백화점에 있는 마트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상품들 간에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어울리는 상품이 있느냐,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예 필요 없고 잘못된 거면 애초에 금융감독원에서 통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품이란 걸 만들면 금융감독원에서 허가가 나와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신보험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상품인데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고, 이해가 가시죠? 그거를 가지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가타부타 하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산가, 돈이 이제 뭐 금전적으로 10억, 20억, 30억 애매하게 좀 많으신 분들, 물론 엄청 많으신 거지만 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은 종신보험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돈이 좀 적당히 많으신 분들, 요런 분들 굳이 상속 생각도 안 하시고,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사망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물려주지 내 돈으로 치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종신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일반 서민층, 중산층 분들한테는 종신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종신보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 소득에 맞게 내가 지켜야 할 그런 가족, 부모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유지 가능한 금액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구독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렇죠. 구독은 굉장히 큰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자, 크게 몇 가지 한번 추려봤는데, 종신보험을 꺼리는 이유 4가지 정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기간이 너무 길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 필요 없다. 그쵸? 세 번째, 지금이야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이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40년, 50년 뒤인데 그때
또 이게 사망보험금 1억이 가치가 있을까? 화폐 가치가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그쵸?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60세 또는 뭐 70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면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60세짜리 정기보험 또는 70세짜리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나. 뭐 요 정도 궁금증들이 많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설계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종신보험을 까는 이유 중에 뭐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너무 오래 납입한다. 자, 그렇지 않아요. 종신보험은 한 방에 내도 됩니다. 한 번 내고 안 내도 돼요. 그 대신 금액이 크겠죠. 5년만 내도 되고요. 7년만 내도 되고 10년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보통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오래 납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경제 상황에 맞게 기간을 조정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 납입을 해서 종신보험 가입하기 싫다라는 큰 이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나오는 돈은 필요가 없다. 그쵸?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죽어서 나온 돈 굳이 뭐 사망보험금 가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고민 해결됐나요? 자, 사망보험금 1억 가입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죽어도 나와요. 요즘에는 노후 연금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노후생활비. 그쵸? 여러분들 사망을 하지 않아도 내신 돈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신 돈 대비 150%, 180% 더. 뭐 만기 환급금 100% 드리는 게 아니라, 낸 돈 100% 다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으니까 150%, 180% 더 돌려드려요. 일정 기간 애들 자녀분들이 크기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혹시나 모르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만에 하나.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납입한 돈보다 150%, 180%더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죽어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신보험을 꺼리는 이유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지금에야 1억이 가치가 있지. 내가 죽을 때쯤 40년 뒤, 50년 뒤에도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나? 그때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느낌밖에 안 나는 거 아닌가? 1억이란 돈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어떠냐면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만들기 위해서 30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납입하는 원금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종신보험이에요. 실제로 지급을 해줍니다. 왜냐면 중간에 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납입 완료까지 다 지키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80명이 채 안 되세요. 중간에 다 해지를 합니다. 그 이익금을 가지고 중간에 해지하면 돈을 다 안 돌려주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보험회사를 이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납입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천 정도 납입을 완료하고 사망보험금 1억 정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보통 20년 납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망할 때 1억, 분명히 지금 1억이랑 그때 1억이랑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납입을 하시는 것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납보험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년 뒤에 납입하시는 10만 원도 지금 기준으로 1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느낌일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하시고 내가 낸 돈은 이렇게 힘들게 냈는데 나중에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이 조금 더 화폐 가치 때문에 적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는 돈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 내가 나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60세 정도까지 정기보험 많은 유튜버 그 보험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지 않나?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1억 뭐 보장받는데 15,000원 막 이러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기보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60세 정도 애들이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사망을 보장받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보장을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입 여력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 이해가시죠? 그런 분들이죠. 또는 내가 적어도 60세까지는 조금 더 보장받고 싶다. 1억이 아니라 2억, 3억 정도 60세까지는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정기보험을 넣으시는 거예요. 싸니까.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월 그래도 180만원, 200만원은 번다. 그런 분들은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정기보험은 만기가 다 됐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지가 않아요. 근데 종신보험은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쌓입니다. 연금 전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금 전환하지 않고도 밑에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사망보험금이 있고 밑에 중요 특약들, 생명보험사 특기 중에 하나가 수술이에요. 모든 수술, 거의 대부분의 수술, 약 2,000가지의 수술을 보장을 하는데 그 특약도 넣을 수 있고 암 진단금, 그리고 뭐 당뇨도 넣을 수 있고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에 대해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입원비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보장을, 그거는 계속 보장을 100세까지 하는 상태, 100세예요. 100세까지 보장을 하는 상태에서 돈을 돌려줘요. 요즘엔 여기까지 종신보험이 스타일러가 다 됐네요. 거기까지 종신보험이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기보험을 얘기하다 좀 얘기가 샜는데, 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 알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기보험을 얘기할 때 항상 종신보험이랑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야? 영상 촬영하고 있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일단 사실은 젊었을 때는 사망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60세 전까지만 사망보장을 하면 되느냐? 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둘 중에 한 분께서 만약 60이 넘으셨어요. 지금 만약에 50대 정도 되셨으면 10년 뒤에 60이 넘으셨죠. 또는 20년 뒤에 70이 넘으셨죠. 그때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사망을 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분께서 사망보험금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1억을. 그러면 자식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은 상황, 아마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좀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사망보험금 1억, 와, 되게 감사하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왜 돌아가셨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 의료비라고 해서 뭐 그게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뭐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망하기 5년 전에 다 써요. 그것도 정말 직전.
사실은 사망하기 직전에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소비를 하고 사망을 합니다. 누구의 돈을 쓰고 사망을 하실까요? 배우자가 평생 모아놓으신 분들, 모아놓으신 돈, 또는 자식들의 돈을,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을 하고 사망을 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비도 필요하고요. 근데 1억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빚을 지고 힘들었던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만약에 아버지가, 보통 그 남자가 먼저 사망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지,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기 직전 3년 동안 돈을 얼마나 의료비를 사용하고 돌아가실지, 장례비는 얼마나 사용을 하실지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망하시면서 돈을,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시면, 그렇죠? 정기보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그게 사망보험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사망하면 사망할수록 훨씬 더 가치가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늦게 돌아가시더라도 그 사망보험금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 의료비를 안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1억은 그 사망보험은 고스란히 배우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어머니한테 고스란히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들 부모님 연금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태드려도 되나요? 자,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한테 사망보험금을 남겨주시잖아요. 생활비를. 그쵸?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식 입장에선 또 얼마나 감사할까요? 장례식장에서 다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겨둔 빚을 청산할 수도 있고, 그게 의료비든 뭐 다른 빚이든, 또는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기보험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 중간에 스타일러도 다 되고 옆에 누구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 산만했는데, 자, 종신보험이 좋고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가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난 사망보험금 2억 3억도 가능해, 그 정도 낼 수 있어, 30만원 40만원 낼 수 있지 뭐 라고 해서 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은 굉장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낼 수도 있지만 보통 10년, 20년, 15년, 20년 이 정도 길게 납입을 하시는데, 길게 납입을 하고 납입 완료를 해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물론 한 번만 내고 사망을 해도 사망보험금은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짧게 사망할 확률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납입 기간을 지켜줘야 사망보험금이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리하게 설정을 해서 유지를 못하게 되면 정말 보험 설계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또는 보험 회사만 배불리는 일이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옵션들, 아까 말씀드렸죠. 특약, 암진단금이나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3대 성인병이에요. 여기 암, 뇌출혈, 심근경색. 그리고 수술, 모든 생명보험사 특기라 그랬어요. 수술, 입원, 아니면 상해특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다. 사망보험금과 플러스해서. 자,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는 특약들은, 이 좋은 특약들 노후에 이제 써야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 특약들은 유지한 채로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고도 50%에서 뭐 60%,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80% 정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환급률이 떨어집니다. 120%, 130%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0살 또는 그 이하의 젊으신 분들은 170%, 180%도 돌려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은 나쁜 보험이 절대 아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소득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정기보험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기보험도 아까 제가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 마트 설명드렸듯이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적당한 보험이 될 수 있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점 하나. 설계사들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판매하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축인 것처럼 마냥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만 원짜리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설계사한테 3배에서 5배 정도 더 떨어져요. 수수료가. 월급을 더 받는다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막 되게 그럴듯하게 설득을 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절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합하지가 않아요. 종신보험은 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환급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가적인 옵션일 뿐이에요. 물론 환급이 많이 되지만 이해가 가시죠? 왜냐면 비로소 납입 완료했을 때 저 먼 미래에 20년 뒤, 30년 뒤에 돌려받는 거라 유지를 못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를 말씀드린 거고, 근데 무턱대고 저축 목적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중간에 종신보험 해지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종신보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 어떤 설계사, 유튜버들도 자극적인 내용으로 또는 인기몰이를 목적으로 종신보험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그런 분들한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